뉴스 속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권성동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변명도 했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진단도 했고 윤석열 정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자기 소회도 밝혔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들어볼 만한 것은 한동훈에 대한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캐릭터가 너무나 비슷하다. 업무 스타일이 너무나 비슷하다. 한동훈이 조금 더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고 당 조직원들과 당원들과 의사 조율을 통해서 타협하는 자세를 배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견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볼 만하다라고 보입니다. 오는 16일이면 국민의힘도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읍이라든지 이런 모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송원석과 김성원의 양자 대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3선 의원들입니다. 송원석 경북 출신이죠. 김성원은 서울 출신입니다. 송원석은 친윤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김성원은 친한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신들은 개파의 대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파 충돌이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원내대표는 또 다르고 당대표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당대표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복잡한 것이 얽혀 있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원내대표 선거도 친한, 친윤 이 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양자 대결이 오히려 선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도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선명하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오히려 더 당의 단합, 이 혁신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이 대선에서 또 지난 이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송재TV의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을 하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취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비판한 것은 한동훈의 정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기 소신도 있어야 하고 날마다 변하는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소신을 지키면서 변화할 수 있는 이 조화, 균형, 조화, 이게 이제 정치인의 능력이죠. 한동훈은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좋은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지 능력이라든지 특히 이재명과 대결하는 이 국면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그 공격력은 탁월했습니다. 한동훈이 많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보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 일이지만 윤 대통령이 한동훈과 타협을 했더라면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을 이렇게 되짚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어떤 굴욕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윈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보완하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서 한동훈이 굉장히 필요했던 겁니다. 한동훈의 이 능력이. 그런데 탄핵 정국에 들어서고 이 대선 국면에서 한동훈이 전혀 변화하는 모습,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동훈과 홍준표는 다릅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김문수에게 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굉장히 고민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소위 빅텐트 후보 단일화, 이거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찬성을 하려고 하니까 김문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 같고, 소위 친윤들의 프레임에 반대하자니까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지금 외면을 한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당원도 있고, 윤 대통령 지키자는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빅텐트는 필요하다. 이재명은 제압해야 된다. 많은 당원들이 이걸 원하고 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막판에 모두 다, 두 사람 모두 다 이 빅텐트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돼서 김문수에게 패합니다. 패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금도 한동훈은 여전히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공격수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더 나아가서 이준석까지, 홍준표와 이준석은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국민의힘 공격에 바쁩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재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국에서 지난 3년 동안 또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이 중요한 타겟입니다. 이재명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과감하게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불러야 하느냐? 이재명을 여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아직은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망한 것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한동훈이 이런 후보 단일화, 이런 프레임 불만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안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적극적으로 아무런 군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만은 제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한동훈도 그랬더라면, 한동훈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대선을 돕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런데 뭐 친윤과의 절연, 극우와의 절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면서 뛰면 되는 겁니다.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자기에게 좀 섭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외면하는 당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가 가장 컸습니다. 박빙의 승부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는 한동훈의 협력이 절실했습니다. 김문수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가장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이고 이준석이고 안철수였던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한동훈이 날립니다. 한동훈에게 지금 권성동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면이 전환됐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원한 섞인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을 많은 당원들이 싫어하는데도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은 한동훈의 정무감각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분열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 절호의 기회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한동훈이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소극적이었다라는 건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한동훈에게 저는 사실은 원내대표 이번 경선을 거쳐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결국은 한동훈과 김문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피해간다라고 해서 피해질 일도 아니고, 지금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뭐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재명 정권은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아마 괴멸시키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살아남아서 이재명 정권의 저 사기성을 드러내고 이재명 정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뭉쳐야 합니다. 개혁을 통해서 뭉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한동훈이 여기에서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이거 대선 때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하면서 이 구독을 취소하는 제가 아픔 속에서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송은지TV는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보수 우파로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보수 우파 정권을 지지합니다.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잘하면 찬성하고 잘한다고 평가하고 잘못하면 비판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동훈이 잘하면 제가 박수를 칠 것이고 한동훈이 잘못하면 여전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식이라면 한동훈에게 정치적 미래가 있느냐라고 봅니다. 이번에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주지 않으면 오늘 이 말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게 권성동이 말이라고 해서 또 외면하지 말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타협하라 이 말이, 소통하라 이 말이, 자, 당원들이 1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당원들 50만 명이 한동훈이 싫다라고 합니다. 배신자라고도 합니다. 한동훈 들어 대선에서 김문수를 도와라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역량에서 이 지금 시대 정신에서 이재명에 대항해서 김문수가 나서는 것이 옳았느냐, 한동훈이 나서는 것이 옳으냐,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계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문수가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당원들이 도와라라고 합니다. 그때는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가장 이재명에 맞서서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가 필요 있고 무슨 좌고우면이 필요가 있습니까? 김문수 당선을 위해서 돕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당원들이 그래도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많은 당원들이 한동훈을 다시 봤다. 한동훈에게도 기회는 줘야 한다라는 게 나와야 이게 주류, 비주류, 민주당도 비주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언제나 주류, 비주류는 있는 것이죠. 조직에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정치는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개혁도 필요하고 단합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합을 더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저 특검 때문입니다. 특검 난동입니다. 한동훈이 이 말을 새겨들어서 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야당 대표도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적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동훈은 뛰어난 메시지 공격 능력만을 보여줬습니다. 복잡다단한 이 당원들 지지층의 요구에 어떻게 응할 것이냐,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할 것이냐, 어떻게 타이밍을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이 정무적인 판단에서 또 실패한다면 한동훈의 정치적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동훈을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한동훈은 배신자다라는 말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한동훈과는 같이 갈 수 있다. 지금은 단합해야 한다. 여기에 더 무게를 싣습니다. 홍준표는 도려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홍준표는 배신자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과 짝짝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여전히 이재명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선 때는 저는 반 이재명이라면 누구든 모두 뭉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배신자는 안 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배신자들이 자신이 원했었든 아니면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변절을 하든 배신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리해야 될 것과 단결해야 될 것을 이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현명한 길을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고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나쁘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김문수에 대비해서 한동훈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김문수도 많은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대비하면 또 이 판단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만을 놓고 본다면 한동훈 아직까지 도려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다. 한동훈 친한계를 다 도려내고 국민의힘 갈 길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단결해야 될 때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번 원내대표 이 전당대회에서 최근 들어서 한동훈이 이 메시지를 자제하고 이 이재명 공격에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